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가 불렀다 저자 이경주입니다. 자, 벌써 11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뇌 기능 중에 잔해 기능을 많이 말씀드렸죠. 잔해 기능을 좀 더 정리해주고 가면 추상이라는 뇌 기능, 잔해에 생각 담는 뇌 기능, 이 기능이 약하게 되면 나중에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되고, 어머님들이 끊임없이 아이의 말에 공감해주고 경청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언어사고력이라는 뇌 기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뇌의 정보를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이한테 낭독을 통해 가지고 책을 큰 소리를 읽게 한다든지, 또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아이와 소통을 하시고, 그죠? 또 아이가 대범하게 발표도 잘 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 언어사고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리력이라는 뇌 기능은 그래서 언어사고력을 잘 개발하게 되면 어떤 아이가 되냐면 독해력이 좋은 아이가 되고, 수리력이라는 뇌 기능, 유아기 때는 단순 계산 능력이지만 수를 더하기 빼기 위주가 아닌 좀 확장하는 개념으로 좀 아이들과 즐겁고 재밌게 학습을 많이 해달라. 그래서 이 수리력이라는 뇌 기능을 잘 개발하게 되면 나중에 분석력이 좋은 아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분석력이 좋아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리력이 낮은 아이들은 되게 어렵고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추리력은 유아기 때 유추 능력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워줘라. 그래서 제가 숫자 가지고 그림 그리기, 도형 가지고 생각나는 거 그림 그리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오늘은 이제 운의 협응력입니다. 협응력. 운에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운에는 4가지 영역이, 첫 번째가 협응이라는 뇌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성력이라는 뇌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시각적 통찰력이라는 뇌 기능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지각 속도력이라는 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운에서 가장 유아기 때 중요한 협응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협응력은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협응. 무엇인가 협응한다. 무엇인가 도와준다. 그때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의해서 여러 기능들을 갖다가 어떤 하나의 행위나 목적으로 해서 여러 기능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이게끔 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을 쓰고 있어요. 제 이름이 이경주인데 이름을 쓰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이제 뇌에서 명령을 내리지요. 그죠? 뇌에서 또박 어떻게 쓰라고. 그런데 이게 협응이 안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 기능 중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감정이 좀 흐트러져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죠? 또는 이성적으로 내가 뭔가 불안정해요. 그죠? 또 우리가 어떤 표출하는 거 기능 중에 이제 손의 기능이 많은데 이쪽에 있는 뇌 기반이 좀 약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딴 생각하게 되면 엉뚱한 글자 쓰는 거죠. 이거 협응됐다가 납니다. 협응이 잘 된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어머님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혹시 이제 껌을 씹을 때 껌을 씹을 때 보면 기가 막히죠. 껌을 씹으면서 우리가 입 볼을 씹는다든지 혀를 씹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뇌가 협응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협응이 안 됐다 그러면 아마 우리 껌을 씹다가 협응이 안 되면 뇌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죠? 이와 다칠 때는 혀는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놨고, 그죠? 이렇게 이가 열릴 때는 혀를 밖으로 내게끔 해줬고, 그죠? 이를 갖다 다칠 때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볼이 어떻게 물리지 않게끔 해줬고, 그죠? 눈을 깜빡이게 하게끔 하고, 또는 내가 손으로 뭔가 정확하게 표현하게끔 하는 거, 콩을 집어서 정확하게 옮기는 이런 훈련들, 이런 것들이 협응이 잘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협응이 잘 되지 않으면 콩을 가지고 옮기는 그럴 때 계속 떨어뜨리겠죠.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협응이라는 거, 내가 주는 명령의 신호를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고, 그죠? 눈으로 표현하고, 손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통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또 말을 할 때도 정확하게 나가지가 않겠죠. 협응이 안 되면 말이 흐려지겠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 안 됐냐, 엄마 어찌돼요, 이런 애들. 이런 거 뭐냐면 뇌에서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협응이 안 되니까 말이 흐트러치기도 하는 거고, 그죠? 또 밥을 먹을 때 자꾸 흘려요. 그죠? 이런 현상들.
그죠? 눈을 깜빡일 때도 가끔 밸런스가 안 맞고, 콩과 콩을 옮길 때 손으로 뭔가 블럭이나 뭔가 아이들이 놀이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정확성이 떨어진 아이들 대부분 뭐냐면 협응이나 뇌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협응이나 뇌 기능이. 그래서 협응이나 뇌 기능은 유아기 때 마음의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집중력. 마음의 집중력. 96페이지 아이가 불렀다 보시면 제가 쭉 써놨지만은 마음의 집중력. 이 마음의 집중력을 어떻게 협응, 이게 잘 개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아이가 먼 훗날 자립심도 좋은 아이가 되고 책임감도 좋은 아이가 됩니다. 이 뇌 기능을 잘 만들게 되면. 또 이 협응이란 뇌는 단순하게 운해적인 문제가 아니라 좌뇌에 영향을 줘요. 협응이란 뇌가 약한 아이들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공부하는 집중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조금 앉아있으면 왔다 갔다 그러죠. 자꾸 보면 이런 현상들. 자, 그러면 협응이란 뇌를 전체적으로 개론을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협응력이란 뭐다? 여러 가지 학습 기능, 행동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줘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능력. 이걸 협응력이라고 그래요. 협응력. 그죠? 그래서 협응력은 마음 또는 기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또 마음을 모으는 집중력. 마음을 모으는 집중력 또는 공부하는 집중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뇌 기능을 잘 만들게 되면 어떤 아이가 되냐, 나중에 끈기가 좋은 아이가 돼요. 그죠? 또 집중력이 좋은 아이가 되고, 자립심과 책임감이 좋은 아이가 됩니다. 뭘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잘하죠. 이게 협응력입니다. 유아기 때. 그러면 이 협응이라는 뇌 기능이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정확성도 떨어지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오래 집중도 못하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인내하지도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참을성도 약하고, 이런 아이들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런 아이들의 현상은 첫 번째 영향이 유전적인 영향. 좀 뭐냐면 엄마나 아빠나 좀 마음이 여린 분의 그런 기질을 많이 받은 아이들, 성격적으로. 두 번째는 선천적으로 집안이 좀 내성적인 집안이 있어요. 이런 경우의 아이들이 대개 보면 협응력이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첫 번째 유전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았을 때 협응이라는 뇌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약합니다. 두 번째, 협응력이라는 뇌 기능이 약한 아이들의 현상은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 첫 번째, 겁이 많아요.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7살이 되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방에 가서 불을 끄고 잠을 자는 게 정상적인 뇌 기능을 하는 아이라 그래요. 6살이 되면 내가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밥을 먹는 아이가 정상적인 자기의 뇌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이로 5세가 되면, 만 3세가 되면 내가 밥 먹은 걸 개수대에다 갖다 댈 정도로 일부 정리정돈이 되는 게 정상적인 뇌 기능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혼자 잠 못 자는 애, 7세 2학기가 되면, 하반기가 되면 혼자 잠을 자야 되는데 혼자 잠을 못 자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돼서 잠 못 자는 아이들이 꽤 많지,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협응이라는 뇌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협응이라는 뇌 기능을 못하게끔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겁이 많아요. 아이들이 겁이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르고 징징거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조금 소심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아이들이 협응이라는 뇌 기능이 발달하는 데 문제가 좀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협응이라는 뇌 기능이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는 아이들의 현상들이 되게 두 번째 그런 가정적인 어떤 환경에서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죠. 이렇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요인이에요. 현상으로 환경적 요인. 엄마가 너무나 과잉보를 키운 아이들. 적극적이지 못하겠죠? 그죠? 엄마가 너무나 이 아이 때 억울날 하는 얘기가 하지마, 안 돼, 위험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아이는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뭔가 도전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모험을 하고 싶은 게 아이들의 두뇌인데 그런 뇌 기능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데 엄마가 하지마, 위험해.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의 그런 환경들이 조금 더 아이한테 특히 위험하지 않은
개방적이고 좀 더 도전해보고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이 기능이 발달을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의욕과 열정, 자기 주도성이 떨어지는 아이들, 과잉보를 키워서 또는 자신감, 항상 기가 죽어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협응이나 뇌 기능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하고 닫혀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협응이나 뇌 기능만 너무 많이 발달이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는 고집이 세고 집착이 강한 아이가 돼. 그래서 뇌는 자네 운해를 배우지만 자네와 운해가 비행기 날개처럼 날아나야 돼요. 아래에 있던 위에 있던 나란한 비행기의 날개처럼 유지되는데 자네만 너무 높고 운해는 낮아. 이런 현상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대학이 뭐 서울대학이라 서울대학 나와서 사회생활 못하고 그죠? 이런 애들이 있죠. 사람과 관계 형성 못하는 애들. 자네는 높아요. 공부는 잘해서. 이런 아이가 되는 운해만 너무 높으면 놀기만 좋아하고 공부 안 하는 아이가 되는 거. 그래서 자네 운해는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 협응이란 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협응이란 뇌가 열려있는 아이들의 현상은 어떠냐? 협응이란 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 잘 관찰하게 되면 협응이라는 뇌 기능, 내가 뭔가 집중하는, 마음에 모으고 집중하고 뭔가 근성이 있고 끈기 있고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에 대한 애들은 어떠냐? 첫 번째, 아이들이 참을성이 좋아요. 협응력이 낮은 애는 참을성이 없어요. 뭐든지 참을성이 있고 자제력도 좋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첫 번째 그 능력이 뭐냐? 참을성과 자제력과 절제력과 인내력이 좋다. 아이들이. 인내력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익혀나가기 때문에 학습 성취력도 높고 나중에 성인이 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높아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끈기 있게 거기서 뭔가 해내려는 그러한 결과를 만드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물을 보는 거 특색을 잘 기억합니다. 척 보면 안다 그러죠? 척 보면 금방 파악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파악된 것을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할 줄 압니다. 이게 협응이나 뇌 기능이 열려있는 아이들의 두 번째 특색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학습하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학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더하기 빼기 뭐 이렇게 성적 나오는 게 아니라 학습, 배우고 익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어른이 돼서 어떤 분들은 운전면 한 10번 도전해서 따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운전면을 됐든 요리가 됐든 운동이 됐든 어떤 경험이나 체험하는 게 되게 되면 언뜻 척 보면 안다고 척 보면 금방 파악하라고 집중을 해. 공부도 전체적으로 문맥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아이가 된다. 그래서 학습하는 힘이 집중이 있고 그 능력이 탁월하다. 그럼 만약에 협응이라는 뇌 기능이 발달이 안 된 아이들,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첫째, 아이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꾸물거리고 느립니다. 꾸물거리고 느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확성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정확히. 콩을 옮기는 걸 시킨다든지 집에서 어떤 행위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느려요. 두 번째는 매사에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엄마가 어떤 현상 때문에 엄마가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해줄게, 위험해, 하지마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뭐든지 소극적이 되죠. 그죠? 뭐든지 대범하게 하려고 해도 어떤 뇌가 만들어졌어요. 뇌 정보가 지금까지 전부 다 엄마가 위험한 건 도와주는 거, 어려운 건 엄마가 도와주는 거, 이런 뇌 기능을 만드니까 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떤 환경에 적응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끝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학습 또는 여러분들 아이들 그 색칠할 때 보세요. 색칠할 때 보면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색칠할 때 대충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습을 하든지 간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간에 뭔가 꼼꼼하게 하지 못하고 대충한 아이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아이들은 협응이라는 뇌 기능이 좀 닫혀있다. 이 뇌 기능이 좀 발달을 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운해의 첫 번째 시간 협응 영역이란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